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이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비츠로테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수 지주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면서 전력기기 사업이라든지 전지사업,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비츠로테크의 주가가 제자리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센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상승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츠로테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비츠로이에스에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순수 지주회사로 재출범했었는데요. 지금 자회사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비츠로테크가 순수 지주 회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를 지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비츠로이엠과 비츠로이에스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비츠로셀과 비츠로밀텍은 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같은 경우는 특수 공정을 하는 특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츠로테크가 어떠한 상승 동력이 있었기에 상승을 했었는지 복귀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전에 비츠로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이 비츠로테크가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적으로 직거래한 형태는 아니고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북미 1위 발전기 기업인 제네라 홀딩스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네럴 홀딩스에 어떤 제품들을 좀 납품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산업용 차단기, 뭐 개폐기, 중전기기 등을 납품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기기들 자체가 비상발전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에 해당이 하고 있어요. 개폐기 같은 경우는 정전시 비상발전기를 동작시키면서 전원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그러니까 제네럴 홀딩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상 발전기를 판매하면서 급성장을 이루어냈었는데, 이 비상 발전기 부품에 해당을 하고 있는 비츠로이엠의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모멘텀으로 비츠로테크가 상승을 했었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이 전적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 발전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 전력망 확충이 사실상 시급하거든요. 왜 시급하냐라고 해본다면은 결국에 AI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뭐 전쟁과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AI 서비스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는데요. 이 다음 글을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는 비상 발전기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츠로테크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다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츠로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지금 5월 7일부터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고, 그리고 거의 폭포수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떨어졌냐라고 해본다면 고점 기준으로 약 한 35%까지 떨어진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지 라인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이 가격 레인지를 좀 볼 수가 있겠고, 한 1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주가가 예전 때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곳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을 해 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락하게 만든 수급 주체를 좀 보자면은 지금 제가 5월 7일 날짜로 설정을 했는데, 왜냐라고 한다면은 5월 7일 날짜로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 7일 날짜로 보자면 개인이 11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1만 주가 매도가 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6,9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 현재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 키움증권에서 1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NH투자증권 5만 7천 주,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5만 4천 주, 신한투자증권이 5만 3천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JP모건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계 증권사죠. JP모건 서울에서 2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메릴린치에서 6천 주가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외국계 증권은 좀 안 보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수를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키움증권에서 12만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의 매도세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승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5월 13일 이후 고가 부분을 찍고 나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5월 13일 이 부근이 과거 1월 2021년도 이 부근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좀 거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거래 대금과 함께 확실하게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신고가 형태로 좀 나타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